인도네시아 언론이 느닷없이 한국은 GDP를 기부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GDP를 국제사회에 기부해 이 돈을 개발도상국 지원에 보태라는 뜻입니다. 해당 보도를 가만히 보면 기분 나쁜 지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완곡한 권유의 톤이 읽히며 한국이 이제 그 정도 이상은 갖춘 나라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의 이런 평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언론사에서 이런 칼럼을 게재할 정도면 배경이 있을 텐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미군은 지원받는 나라가 아닌 지원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목소리를 해석하려 합니다. 먼저 해당 보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포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 보도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면 한국의 K문화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런 한류 수익 일부를 국제사회에 환원하면 좋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뒤처져 있지만 한류를 비롯한 소프트 파워에서는 압도하고 있다는 점을 이 보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 이제는 경제적 이득을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써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나은 나라라는 것을 증명할 때가 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을 설명하는 단어는 알파벳 K로 요약 가능합니다. K-뷰티, K-팝, K-드라마, K-치킨, K-피부 등을 전부 모아서 아예 K-문화 또는 K-컬처 정도의 영어 표현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도로 우쭐하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간단한 예로 전 세계 언론사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이런 용어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우호적인 관련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도에서 재미있는 점은 한국이 어째서 이렇게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진단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 언론사가 한국의 역사와 이력을 살폈다는 점에서 꽤 공을 들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례로 이 보도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 잔혹함을 겪고 그 와중에 남북 분단을 겪었으며 심지어 또 다른 이웃인 중국은 북한 편을 들어 겁박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더 큰 경제적 성장을 위해 달렸으며 그를 통해 한류라는 또 다른 문화의 힘을 키워 영어권 국가만 세계 문화를 지배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트렸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 파워 이론의 창시자인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민주적 성취는 이미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이제는 한류 확산으로 한 걸음 더 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평가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분 좋은 분석까진 이해하겠는데 정말 GDP를 국제사회에 환원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설명도 친절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를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인구 500만 명 수준의 작은 나라지만 개발도상국 지원에 GDP 1%를 내놓고 있다고 이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도 이런 활동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개발금융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발전을 도와 그들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곳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이라는 전략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여러 기업과 유명 인사가 개발도상국 관련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검색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도는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부 좀 많이 해라고 받아들이보다는 K문화 열풍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한국 사랑으로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여느 동남아 못지않게 한류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한국 아이돌은 물론이고 웹툰에 더해 한국 드라마까지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류 인기 덕분에 한국을 찾는 인도네시아 유학생 숫자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 한국일보에서 파견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특파원은 인도네시아의 짝사랑과 한국의 무지라고 요약하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지만 그에 반해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 무지할 정도로 짝사랑이란 표현이 어울린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친한 친구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한국인들은 여전히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짝사랑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1966년에 외교관계를 맺었고 2000년대부터는 급격하게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1920년대부터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독립운동에 참여한 장유원 선생의 묘가 있기도 하며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 네덜란드 식민지 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도네시아의 조선인 독립영웅 양칠성 선생이 일찍이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1976년에는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가 개교하고 최근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국민은행이라고 불리는 부코핀은행 2대 주주로 올라선 점 등 기업 진출과 교류도 활발한 편입니다.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북한과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 제대로 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인도네시아는 행동으로 주고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한국은 GDP를 기부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인도네시아 언론의 보도는 지적이 아닌 한국을 위한 조언으로 바라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을 향해 한국도 이제는 한류의 풍부한 소프트파워 자원을 국제적 역할과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며 더 멀리 보고 더 멀리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에게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꽃길을 함께 만들자고 청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조언을 받아들여 한류가 더 많이 번성하고 이를 비롯한 K-문화가 지구촌 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길 바라며 이상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보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